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5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어휴,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무더위에 아주 그냥 몸살이던데 다들. 네,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습한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운 말이에요. 거는 그냥 그런데 습한 네, 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대구에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거든요. 잠깐. 데프리카? 와, 기차문 열리는데 그냥 땀 필요 없어요. 우와. 네, 그렇게 갔다 왔는데 아 진짜 덥더라고요. 네,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 나오는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는 그 느낌이 진짜 예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에요. 밖에서 일하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러다 일사병으로 사람 죽는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싶은. 그렇죠. 네, 특히 뚱뚱한 사람들은 더 농담입니다. 이번에는 전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이주가 잇따르면서 특정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서초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인근 지역으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잠원동 신반포 13차가 이달 29일부터 3개월 동안 이주가 시작되고요.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도 다음 달부터 이주를 개시하게 될 것 같고요.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도 10월부터 6개월간 이주 일정이 잡혀 있어서 서초구의 전세 가격의 동향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서초구의 전세 가격은 타 지역과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지난 네. 7월 들어서. 네. 아 그래요? 네, 상승률, 감정원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혼자 그러니- 튀어갔어요. 사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 수요가 단순하게 전세 가격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어떤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신축 아파트 쪽으로 가격 상승했던 부분이 이주 수요에 나오셔서 움직이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아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거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할 수도 있지만 아유 새 아파트 뭐 미리 먼저 살아보지 뭐 어차피 뭐 저기 하니까 점점점 이게 많으셨거든요. 이제 좀 약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주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포주공 1단지가 주변에 임대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10평대니까 그렇죠. 어차피 싼 맛에 들어가서 애들 학교 다닐 때 좁지만 좀 참자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사시거나 그러니까 10평대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주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 보면 신동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2, 30평대, 3, 40평대 이런 데들 있는 데들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한 어느 정도 돈도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어쨌거나 멀리 안 가고 거주하기 위해서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10평대 사람들은 그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주택 공급이 그 주변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겠지만 지금 이주하는 이런 단지들의 이주 수요는 주변 좀 지역의 다르죠. 2, 30평대 아파트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만한 이주 수요예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물량들이고 뭐 신반포 4차 이런 데들까지도 포함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멸실되는 주택 수가 이거 당장 이 숫자만 카운트 하더라도 몇 천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량만큼이 공급이 되어주면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 스폰지 효과에 따라서 같이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서초는 보세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있잖아요. 서초 옆에는 동작구 있는데 이 주변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강남구에 DH 아널즈 한 1,300세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송파구에 저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그거 한 700세대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어디요? 강동구, 그러니까 고덕. 네. 강남 강동은 강남이라 강동은 빼고? 강남이 아니니까 오케이. 일단 그래서 강서송을 따질 때 그거밖에 없고 강동구가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한 15,000 가구가 엄청나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건 뭐냐면 서초구 사람이 강동구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너무 멀어요. 서초구 사람이 송파구까지도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먼 거리예요. 강동구는 더 멀죠.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차라리 동작은 건너가도 그러니까 근데 동작에 입주가 없어요. 동작도 입주가 없고 없죠. 동작도 2주 멸실 있었고 뭐 재개발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국지적으로 강남 서초만 놓고 보면 되게 불안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이게 하반기에 사실 불안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하면 첫 번째로 꼽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의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은 게 얼마나 이 강남의 멸실 수요를 수용해 줄까 소화해 줄까 이제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화를 못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따로 노는 거죠. 그렇죠. 강동은 전세가 하락 지금도. 하방 압력이 되게 센데 강남은 거긴 거기고 우리는 우리하면서 따로 놀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뜨겁고 불안하고 여기는 근데 또 들리는 얘기는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들어봤는데 고덕그라시움 이런 데는 지금 경고점 갱신하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쇼크랑 신축 키위 이거가 둘이 싸우는데 그쪽이 지금 힘이 더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수요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일단 또 다양한 지역의 분들을 만나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반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포에 살려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난 반포에 살았거든. 그러면 난 계속 반포에 살 거야. 이런 식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대부분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에 비싸니까 이제 자제분들을 위해서 나가시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별로 그렇다고 해서 격차가 한없이 벌어질 수는 없어서 소장님 얘기하시는 갭 메우기 형태처럼 강동도 가격이 올라서 받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전세 시장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는 전세 가격은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월 들어서 조금 반전된 지표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왜 반전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송파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입주를 했잖아요. 거기서 대마 입주하면서 다 깎아 먹었잖아요. 어쨌든 자, 그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송파 바로 옆에 강동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가 반등을 기대하고 뭐가 시장이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시장 그쪽은 주변은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이 되면 또 사람들이 그러면 전세 가격도 안정적인데 굳이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분양가 상한제도 한다고 하지 있난 전세 살고 있지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 그러니까 로또 분양 이번에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잠재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또 떨어진다 뭐 예전에 들어갔던 금액보다 지금 낮아져 갔다 갱신이라는 시기가 돌아왔다 라고 하면 반면에 송파구와 강동구에 사시는 전세 세입자들은 과연 전세 만기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또 한편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 갭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서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서초구는 좀 특별한 상황인 거고 다른 나머지 지역들은 그닥 전세 시장 자체가 뭐 과열될 이유는 없다. 과열될 이유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동구 특히 고덕 그라시움 있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좋아요. 그래요? 원래 고덕 2단지가 그 고덕 택지지구 안에서 음. 항상 대장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 우리 고덕 2단지 가격이 항상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부동산이 네. 많을 수밖에 없죠. 하나만 5천 세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 입주장만 계속 잘해도 그라시움 입주하고 맞은편에 롯데캐슬 베네루체 옆에 센트럴 아이파크 그러니까 그다음에 말이에요. 아르테온 뭐 네.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러니까. 명일동 지금 솔베뉴부터 시작하면 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계신데 한번 초대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 상황이 어떤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작년에 9월달에. 우리 헬리오시티 아이파크 부동산 음. 우리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네. 고덕 입주하는 물량들 전세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매매도 같이 고덕 택지지구 낯서니까 고덕 택지지구 하니까 좀 그렇다. 예, 고덕 향일 재건축 아파트들 뭐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죠? 가락시형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였죠?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에서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사실상 헬리오시티에서
별로 이렇게 재미없었지.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못 냈어요. 특별하게 잘 뛰는 선수 몇 분만 이 결과가 있었고 사실 뭐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네. 너무 많이 어느 시장이나 들어갔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네. 시장이나.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결국 거기서 쓴 고배의 잔을 마셨던 분들이 강동으로 지금 대거 이전을 부동산 자리도 없을 텐데 한 어디로 상황이에요. 어디로 그래서 이렇게 기어들어갔을까? 끼욱 들어가시더라고요. 뭐 일단 네. 1층 말고 헬리오시티는 옆에 송파동이 있어서 사실 부동산 깔 기회가 있는데 고덕은 택지지구라서 그렇죠. 부동산 깔 자리도 없어요. 나 그렇죠. 어디 들어가서 일하시나 그래서 궁금하다. 1층 말고 1층 말고 세상에.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쯤이면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중개업소도 또 들어가 줘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줘요. 얼마나 스트레스들 받으실까. 그러긴 2층, 하겠지. 3층에 사람 하나 올라오지 않는 건물에서 맨날 전화하고 아이고 고생하실 거 눈에 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대수는 오직 많아. 전화할 것도 많고. 자, 네. 이렇게 전세 시장 자체가 시장에 따라서 온도 차이를 극명하게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 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2년 동안 또는 당분간 전세 시장이 화랑이 돼서 주거에 대한 불안은 안 느끼고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 또 한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다양하지 않아서 특별히 나눌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도 수장님이 화려한 언변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주셔서 무사히 방송 물량을 뽑은 것으로 오늘 자축하면서 네. 자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